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보고 계시는 토트백 말고도 몇 가지 제작건들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는 터라 영상을 자주 올리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 가방도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주 올릴게요. 이 가방은 보시다시피 안쪽에 주머니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바깥쪽에 저 이제 언밸런스한 형태로 넣어서 배색을 좀 강조를 한 그런 가방이에요.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가방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저렇게 만든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영상 자체가 16분이고 뭐 앞뒤로 자르면 뭐 15분, 14분 내외로 제가 편집을 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타임랩스로 했긴 했지만 바느질이라든지 엣지 코트를 갈아내고 칠하고 하면서 디테일을 좀 다듬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거의 생략이 돼 있어요. 구멍 뚫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씩 넣어놨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반복이다 보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라 어라 이제 할만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타임랩스를 커트 안 하고 풀로 찍어서 올린다고 하면 4배속, 4배속이 아니고 이게 30배속이거든요. 30배속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되려나? 꽤 시간이 오래 될 거예요. 40분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것도 이제 다 걷어낸 거거든요. 심지어 중간에 바느질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찍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찍어 놓은 거는 한번 이제 나중에 가죽 공예를 하시다 보면 이제 참고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기록해 두는 것도 있고, 제 자신도 제가 작업한 작업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정리해서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좀 복잡한 스타일의 가방을 만들 때는 그 부위별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가방 같은 경우도 앞판, 뒷판, 그리고 옆판 2개, 밑판, 그 다음에 위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퍼, 그렇게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핸들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드 스트랩 하나,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판들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제가 팁으로 공유 드린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팁으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제가 항상 하는 방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저런 가방 같은 경우는 하면서 생기는 디테일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포함해서 설명하듯이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뭐 몇 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설명하는 방식,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저거는 지금 옆판인데 옆판도 구조에 따라서 뭐 PR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을 잡아주는 거죠. 힘을 잡아주기 위해서 보강을 넣는데 보강도 경우에 따라서는
앞판과 옆판에 넣는 두께를 다른 보강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PR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세워져 있는 밑판 엣지코트 같은 경우도 엣지코트 칠해 놓고 걔를 무한정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려 놓고 다른 거 이제 작업하고 마른 거 보고 한번 살짝 갈았다가 다시 하고 또 다른 거 이제 작업하고 뭐 재단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들 진행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셔요. 헤라, 본드 칠하는 헤라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 제가 가끔 댓글로라도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그냥 이 영상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원래는 플라스틱 헤라를 쓰는 게 더 낫긴 해요. 보통 조금 더 유연성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바르기도 편하고 그러는데 저는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쇠로 된 단단한 헤라를 써서 그게 손에 좀 익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쇠헤라 같은 경우는 본드를 많이 칠할 수가 없죠. 저게 넓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쇠헤라가 더 좋더라고요. 그게 좁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냥 그거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쇠헤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쓰는 건데 실은 저도 알게 모르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제 본드를 최대한 적게 쓰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었나 봐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넓은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칠하게 되던데 오히려 이제 도구 자체가 불편해서 본드를 적게 쓰고 싶다라는 제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그냥 헤라는 플라스틱 헤라 쓰시면 됩니다. 저처럼 쇠헤라 쓰지 마시고. 저것도 큰 문구점 가서 있던 거 샀는데 나중에 또 가보니까 또 안 팔더라고요. 저 지퍼 같은 경우는 제가 지퍼 가이드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린 그거 똑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가방 같은 경우는 지퍼가 위쪽에 하나 들어가고요. 안쪽에 주머니에도 들어가는데 안쪽 주머니 것 같은 경우는 납작하게 평평하다 보니 그 폭이 좁은 걸 썼고요. 저 위쪽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폭을 좀 넓은 걸 썼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만드는 영상도 제가 조금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저게 영상이 꽤나 이제 좀 길어질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간단한 것들이야 팁처럼 제가 뭐 4분, 5분 정도 찍어서 공유 드리기가 쉽지만 저렇게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를 제가 쫙 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꽤나 길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딱 요약 압축본처럼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다른 방식도 있고 다른 재료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든지 저런 원리로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도 저렇게 구멍을 따로 쳐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 붙여 놓은 다음에 같이 뚫어서 바느질을 해서
한꺼번에 잘라내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그 나무 보시면 홈이 저렇게 파여 있는데 저거는 어디서 구했냐면 그 다 있는 곳 있죠. 막 1,000원, 2,000원 해서 있는 다 있는 곳 거기 갔더니 파는 거예요. 저게 저 용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꽂아놓고 쓰려고 있는 건데 가죽공예를 위한 도구는 아니죠. 그런데 마침 이거 쓰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와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처음에 저거를 사고 나서 나중에 가봤더니 또 없어요. 그리고 그 파는 가게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기에 한정 짓지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저거는 어디다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꽤나 많아요. 그리고 재단 안쪽 거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해놨고, 저거는 이제 앞쪽 주머니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앞쪽을 평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조금 볼륨이 있게끔 만드는 거라 사이즈를 조금 달리 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달라야 앞이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도안 가지고 한번 테스팅 해보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해서 했죠. 그래서 저거 자체만 봤을 때는 평평하게 되는데 저것을 이제 몸통이 되는 판에다가 붙이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기 검은색 보시면 저것도 제가 최대한 늘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보강 테이프를 이렇게 조금씩 붙여놨죠. 어찌되었든 힘이 닿는 부분이나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보강 테이프를 아낌없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보강 테이프를 전체를 바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는데 그쪽이 늘어나지 않을 부분만 집중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저기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만 만들어서 2개를 마저 다시 만들었죠. 저기 보면은 살짝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조금 의도했던 포인트라서 붙이고 나서 조금 좀 모양새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원래 보통 이런 가방을 하면 각각의 파츠들을 재단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전혀 감이 없습니다. 전혀 감이 없는데 하나 둘 만든 것들을 이제 조립하듯이 붙이고 하다 보면 저렇게 전체 모양새가 나오죠. 그리고
바느질 밑판이랑 앞쪽판 바느질인데, 저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폰이라든지 클램프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쪽이 반대쪽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런 경우도 폰이 클램프를 써서 고정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거 붙잡고 그렇게 해서 하느니 그냥 저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느질 합니다. 저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옆판 만들어 놨던 연판을 마저 기우는 거죠. 그리고 와이드 스트랩도 끝부분은 이제 살짝 잘록하게 만들어서 장식에 맞게끔 사이즈를 줄여서 만들었고요. 보강을 많이 넣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만 넣어서 살짝 힘만 잡혀주는 정도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뚫어서 바느질이랑 엣지 코트는 다 했죠.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상 자주 올릴게요.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